자, 다시 돌아가셔서, 그러면 이제, 자,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버플로우하고 플로트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자, 그 그림을 이어서 보시면 그 아래쪽에, 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이죠. 자, 그래서 자식 요소, 형제 요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즉, 이번에는 이제 자식으로 두 개로 만들 거예요. 두 개를. 자, 여기다가 아까 우리 만들었던 거에서 이어서 만드실 건데요. 자, 자식을 하나 더 만들 건데 컨트롤 D 누르시면 하나 더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는 여기에서 쓴 거를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각각의 요소들의 의미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클래스는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개 이상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ID라고 하는 속성, 특성 있어요. 그 여러분들 주민번호도 자, 아이덴티티 넘버라고 부르죠. 그거 주민번호 여러분들 두 개 가지면은 안 되죠. 자, 1인당 하나씩만 가질 수가 있고요. 아이디도 객체 하나당 한 개씩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디의 특징은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 주소를, 넘버를 다른 사람이 또 똑같은 번호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쓰고 있는 주민번호는 유일하게 지금 나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역시 아이디로 썼다 그러면은 아이디로 쓴 거는 하나만 쓸 수 있지 다른 데서 또 그 값을 같이 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클래스는요, 우리가 이제 수업을 듣는 반이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반 말고 다른 반 또 중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이 같은 수업, 아니, 다른 사람이 div 두 명이에요, 지금. 두 명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은요, 자, 박스 1이라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한 칸 띄고, 박스 1, 또 한 사람은 박스 2라고 하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클래스가 자, 클래스 차일드 박스 1, 클래스 차일드 박스 2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클래스 차일드 그리고 또 클래스 박스 1,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박스 2 클래스를 얘는 각각 두 개씩 가지고 있는 형태를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선택을 하실 때도요. 여기에서 이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페어런트라고 하는 부모의 자식으로 클래스 박스 1과 그리고 클래스 박스 2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는 얘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가 박스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택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박스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는요. 얘는 child라고 하는 거 두 개를 갖고 있는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1에게는 위에서 줬던 배경색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한테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상자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1과 박스 2는 각각 노란색, 빨간색의 사각형이 두 개가 위아래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높이로 두 개 그냥 똑같이 만들게요. 그래서 높이를 200으로 만드시고, 자, 그리고 여기 부모에 200픽셀이라고 써져 있는 높이를 지우겠습니다. 지울 거예요. 자, 부모에게 높이를 지워버리면 부모는 높이가 없는 거가 아니고, 자, 모든 요소들은요,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높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값은 얘네는 오토라고 하는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 그래서 값을 안 쓰거나 속성을 안 쓴다고 해서 저거는 높이가 없는 게 아니고 오토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오토라고 하는 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쟤는 자식 요소로부터 높이 값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니까는 오버플로에 들어있는 오토 값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회색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 요소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거지, 회색은. 자, 그래서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형태가 여기에는 이 형태를 그려 넣은 거예요. 자, 부모 페어런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자식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라우저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형태로.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얘네들을 옆으로 해서 수평으로 정렬시켜야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평 정렬시키기 위해서 속성을 뭘 쓰냐 하면은 우리는 플로트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자, 수직 정렬되어 있는 거는 얘랑 얘죠. 그래서 수평 정렬하기 위해서 차일드에게 우리는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플로트로 적용하시면은 이 차일드 두 개는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 개별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박스 1에도 박스 2에도 똑같이 플로트가 적용되어 있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림을 보시면요. 플로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얘네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부유하게 될 거고요. 디마케이션 박스가 사라지면서 부모가 이 디마케이션 박스로부터 영향을 못 받고 얘도 같이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면서 우리가 플로트를 적용하시면 객체 두 개는 좌우로 나란하게 놓이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모 요소는 높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도 얘네들을 확인해 보시면 두 개가 부유되면서 부모 높이 회색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근데 만약에 n의 두 개는 지금 플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들이 이 아래에다가 다른 중요한 어떠한 요소들 하나를 또 만들 거예요. 페어런트 밑에다가, 자, 여기다가 div 객체 하나 만들고, 자, 얘를, 자, 삼촌이라고 부를까요? 엉클? 엉클. 자, 그리고 엉클 크기를 한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클래스, 엉클, 너비, 자, 한 600에, 높이 300 만드시고, 높이니까 H겠죠? 그리고 얘네들 배경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들게요. 만들고 얘네들 이제 확인하시면 자 차일드 두 개가 부여되면서 얘네들 페어런트가 높이 값을 이만큼 포함하고 있던 거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엉클이 부여된 거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걸 이거에 중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쟤네들 중첩되어 있는 값을 다시 자, 해제시켜주면서
부모의 높이를 복원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기서 보시면요. 자, 부모의 높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오버플로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모 요소의 높이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니까 즉 높이가 오토인 상태라면요. 오토에서는 오버플로우의 값이 히든이라면 자식 요소의 높이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플로트 레포트라든가 라이트를 주었을 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시면 다시 높이 값을 이렇게 복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졌던 부모의 높이 값 200픽셀이 회복이 되면서 부모가 여기 페어런트죠. 페어런트에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하시면 얘네가 다시 값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얘네들을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만약에 힘들다 싶으시면은 자, 우리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에 CSS 강의 교재라고 있습니다. 가 아니고 자, 우리 수업 방에 있죠. 강의 중 매표 중 고급 여기 스타일 작성 순서에 보시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보고 그러시면은 여기에 자, 수평 정렬되어야 할 요소들에게 플로트를 적용합니다. 플로트를 적용한 요소의 부모를 찾아서 우리는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놓았고, 왜 해야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 나는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짧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외우셔도 자, 우리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운 상태로 웹페이지를 만드실 때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이 뭐 하루도 안 됐죠. 하루 만에는 이해를 하기가 힘든 내용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습을 해야지 되는데 실습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플로트로 적용해서 부모를 찾아서 무조건 오버플로 히든을 주자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플로트까지 하시면요. 모양이라든가 형태를 만드시는 데는 자, 어느 정도 이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비라든가 그런 걸 언제 주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관찰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카페에 제가 그때 컨텐츠 01이라고 하는 문서를 올려놓았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컨텐츠 01 첨부 파일을 올려놓았던 거 이거를 저와 같이 한번 만드시면서 자,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너비하고 높이를 언제 주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이 문서를 다시 올려놓고 자, 탐색기다 올려놓고 다시 불러와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아까 제가 그 문서를 올려놓았지만요. 그 문서는
CSS, HTML, CSS 강의 교재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카페.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자, 문서 구조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미지가 하나 올려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체 한 페이지로 놓고 보았을 때 각각의 문서 구조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대해서 그 방법만 지금 순서대로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요것만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모양이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은 제가 카페에 올려드린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 세문서 여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 눌러서 컨트롤 S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데이 02-3 자, 콘텐트 01.html 만들어 놓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서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자, 사실 이거는 브라우저에 이거 하나만 보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카페에서 보았다시피 위아래로 여러 개의 문서들이 쭉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고 있는 형태예요. 얘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만들고자 하는 문서가 위에 뭔가 로그인 또는 조이너스 멤버라고 하는 메뉴 탭도 있을 거고요. 자, 로고가 들어가고 내비게이션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배너라고 해서 크게 메인 영역에 크게 그림 하나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아이콘 또 컨텐츠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푸터 영역까지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요, 지금 현재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이지만 사실 그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다른 문서 객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하나를 컨텐츠로 보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여기다가 큰 영역 div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자, 위에 있는 여러 개들 중에서 요거만 따로 뚫어 놓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거 다 세보시면 7개고요. 7개 중에서 중간에 하나만 제가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에 있는 것들은 원래 존재를 하는 거지만 빠른 수업을 위해서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 뿐이죠, 그냥. 단순히. 자, 그냥 생략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div 중에서 이름을 구분을,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요, 클래스, 자, 내용이 들어가서 컨텐츠라고 쓸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게 컨텐츠인데 뭔가 프로필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뭐 어떠한 기능,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컨텐츠 내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 칸 띄고 복수 클래스로 프로필이다 해서 이렇게 프로필 이렇게 써 주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클래스 컨텐트, 클래스 프로필 해서 두 개 클래스가 연달아 사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건데, 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이트는 우리가 항상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그들은요, 내가 보여줄 내용들을 웹에다가 표기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화면에다 보여주려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야지 되는 거고,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림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야지 된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걔네들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쭉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내용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제목과 본문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목은 뭐 항상 위쪽에 달려 있죠. 책을 봐도 제목이 본문이 먼저 나오고 이거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는 헤더라고 해서 HDR이라고 쓸 거예요. 자, 이거는 MS이라고 하는 키가 만들어주는 단축 코드거든요. 자, 그러면 HDR에서 얘를 탭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목이 들어간다 치면은 본문은 헤더 아래쪽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커서를 옮겨 놓고 자, 여기서 본문 섹션 SECT 해서 여기까지 쓰시고 이 상태에서 탭 누르시면은 태그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섹션 태그라고 하는데 자, div만 쓰던 거를 우리가 이제 헤더라든가 섹션이라 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태그를 썼어요. 근데 컨텐트라고 하는 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그가 따로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태그가 없는 경우에는 div 태그를 써서 클래스로 이름을 만들어서 쓰자 하는 게 이 업계에서 그 개발자들끼리 그렇게 뭐 통용되고 있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헤더 안에는 우리가 실제적인 제목이라고 하는 게 헤더 안에 마우스 옮겨 놓으시고 엔터 눌러서 자, H2 쓰시고 그리고 탭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콘텐트 01 띄고 타이틀 쓸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P 태그 만들어서 자, 본문 내용 들어가야겠죠? 본문 내용이 아니고 이 제목을 부연 설명하는 거 더미 텍스트로 쓸 거예요. 로렘 쓰시고 탭 누르시면은 쭉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우리는 두 줄만 쓸 거니까 굳이 이렇게 많은 거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 읽으라고 뭐 이렇게 준 거 아니죠. 자, 우리는 자, 이런 식으로 헤드 카피가 들어갈 거고 실제 헤드 카피가 필요하면 지우고 필요한 내용 넣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컨텐츠 타이틀도 이거 필요하면 이거 지우고 실제 들어갈 제목 쓰세요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거 뭐 대충 두 줄 정도만 쓸 거예요. 두 줄 정도만. 그래서 뭐 이쯤 되면 두 줄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뭐 중간에 대충 이 정도에서 BRT가 하나 넣어서 줄 바꿔주시고 이 상태에서만 확인해도 여기에선 두 줄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헤더하고 본문이라고 하는 걸요.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요. 헤더랑 본문이랑 나눠 놓고 헤더 안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죠. 또 제목이라는 H2와 P 태그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섹션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우리가 각각 목적에 맞는 기사가 4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섹션에서도 기사를 우리가 영어로 articl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t 여기까지 쓰시고 art 자,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그럼 4개가 만들어지기는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이거 실제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 어떠한 그 폼을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를 완성해 놓고 나머지 세 개는 그대로 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티클 하나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철저하게 다 만들어 놓고 완성.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세 번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티클 안에서는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봤더니, 자,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지가 않았지만 이 그림이, 자,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얘네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움직이냐 보면요. 글씨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만, 자, 아래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쉽게 만들기 위해서 아티클 안에서는 영역을 두 개로 나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됐든지 그림 뭐가 들어갈 거고요. 위아래로 놓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플로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요만큼이 그다음 옆으로 왔다가 플로트를 해제시키면 다시 아래로 플로트 줘서 일로 아래로 왔다 갔다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어차피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하나 통일된 문서 구조를 가지고 CSS만 변경을 해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표준화된 문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CSS만 약간일 수도 있고 많일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어쨌거나 문서 구조는 항상 동일해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 위에 들어가는 이미지니까 이미지, 아래 거는 자, 세그먼트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 영역에 보시면 이 안에 또 제목과 소제목과 본문과 아이콘이 들어가죠. 그래서 걔네들 쓰겠습니다. 여기서 자, 중제목은 H3 그리고 더하기 이거는 형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형제. 그래서 H5 더하기 그럼 또 형제 P 형제로 내비까지 이렇게 탭 누르시면은 쭉 만들어집니다. 또 태그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세그먼트니까 뭐 딱히 제목에 그냥 뭐 세그먼트 관련된 제목 넣으세요. 타이틀. 자, H5에도 P에 들어가는 로렘 써주시고 위에 일부분 잘라내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뭐 한 요만큼? 이거 잘라내서 그냥 제목으로 쓰고 어차피 읽으라고 쓴 글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자, 아이콘 만들어서 넣을 겁니다. 내비 안에다가. 자, 넣으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서 넣었죠. 폴더를. 자, 여기서 이제 폰트 어썸 자,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아이콘 뭐 있다 그러면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 아이콘즈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브랜드 뭐 아무거나 들어가세요. 그래서 전 브랜드에 들어가서 여기 신용카드를 많네요. 자, 아멕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자, 이 코드, 이거 그대로 한번 딸깍 클릭하시면 이거 복사가 된다고 했죠? 복사된 거를 그대로 넣고 싶은 내비 안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자, 연속으로 해서 또 다른 카드. 자, 나는 마스터카드 쓰니까 마스터카드. 여기 있네요, 마스터. 클릭해서 붙여 넣으시고. 자,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문서 구조가, 자, 아티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났으면은, 아티클을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에다가, 둘, 엔터, 셋, 엔터, 넷 하면은, 총 4개의 아티클이 존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신 다음에 문서를 보시면요. 자, 아직까지는 글씨만 있지 뭔가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럴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그러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자, 폴더 안에, 자, 웹폰트라고 하는 폴더가 존재해야지 되고요. CSS 폴더 안에 all.css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리 이미 만들어 넣었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헤드 태그 안에서 링크 곱하기 3, 3개를 링크를 할 건데, 자, 가장 먼저 넣으셔야지 되는 거는 우리는 리셋이에요, 리셋. 그리고 커먼인데, 커먼 안에 우리는, 자, 웹폰트하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죠? 그 폰트 썸에서 다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씨가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자, 이 문서를 초기화해 줄 수 있는 리셋과, 그리고 전역적으로 스타일을 통일된 문서를 만들고 있는 커먼과, 그리고 이 문서를 꾸밀 수 있는 데이 02-3 문서를 연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02-3 문서 없으니까는 만들어서 저장하신 다음에 넣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은 문서에서 우리가 잘 됐으면 아이콘이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오면서 문서 크기가 어느 정도 형태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문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문서 구조 만들고 나서 CSS를 연결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2-3 스타일에서 할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스타일 플로우에 보시고 이것대로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기 스타일 작성하기. 자, 그래서 지금 문서 구조가 다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아래처럼, 자, 요소 각각의 선택자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 하면요. 우리가 문서 구조를 보시면은 가장 크게 둘러싼 거, 바디 안에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바디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컨텐츠 프로필 하나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자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바디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 div, 컨텐츠, 클래스. 자, 이거는 클래스 컨텐츠라고 써도 되고, 클래스 프로필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프로필로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컨텐츠는 뭐 때문에 쓴 거냐면은, 우리 커먼에서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를 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자, 커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 써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각각의
프로필이라고는 이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 프로필 하면은 여기 얘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컨트롤 D 눌러서 복사가 아니고 자식. 자, 그러면은 얘네들 자식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 헤더에 바로 자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헤더도 있고 섹션도 있는데 헤더랑 섹션은 둘 다 태그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식별 기호 없이 헤더와 그리고 섹션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자, 헤더에 관련된 거는 이미 커먼에서 다 해놨거든요. 컨텐츠, 자식, 헤더, 자식, h2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제 섹션 부분만 한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섹션에 자식 누가 있나 봤더니 아티클이 있어요. 4개나 들어있나요? 자식, 아티클. 자, 이어서 쓰는 게 아니고 전 계속 복제하고 쓰고 복제하고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티클 4개라고 해서 저거 4개 쓸 필요는 없죠. 왜? 4개 모양은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4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티클의 자식 누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봤더니 이미지하고 세그먼트가 자식을 들어있는데 얘네는 클래스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 복제 컨트롤 D 하셔서 자식 클래스 이미지 복제 이름 지우고 세그먼트 그리고 안에 있는 거 쭉 써주시면 돼요. 자, 세그먼트에 자식 H3과 자식 H5와 자식 P태그와 자식 내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써 놓으시면요. 선택자 정리라고 하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